그걸 이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그걸 이제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찌어찌해서 이제 그런 변환을 수행을 했다. 그럼 그 수행한 결과로부터 우리가 시스템의 물리적인 속성을 어떤 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 등등을 이제 공부를 볼 거예요, 오늘. 자, 그래서 이제 정량적으로 이제 모든 걸 기술 이제 차근차근 해볼 텐데, 그러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다룬다, 이제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구체적인 모델이 정해지고 그 모델에서 이 RG를 이용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다루는 시스템은 레티스 시스템을 이제 고려하겠습니다. 레티스에서 이제 해밀토니안을 고려할 텐데, 뭐 책에서 항상 이제 마이너스 베타까지 집어넣은 해밀토니안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렇게 쓸게요. 그래서 볼존 팩터 위에 올라가는 그것을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생긴 H로 이렇게 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얘는 항상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얘는 우리가 항상 해밀토니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KN이라고 하는 건 이제 숫자인데, 얘는 이제 커플링 컨스턴트를 이제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세타 n이라고 하는 건 뭘 표시하냐면 오퍼레이터.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그냥 스핀들로부터 스핀들의 조합으로 뭐 어떤 뭐 에너지 값을 줄 수 있는 그런 조합들을 이제 오퍼레이터라고 부를게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아이징 모델을 했었는데, 아이징 모델을 교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2차원 아이징 모델에서는 뭐 이게 이제 2차원 아이징 모델이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오퍼레이터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스핀들의 모든 스핀들의 썸이 하나의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걔를 첫 번째 오퍼레이터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nearest neighbor에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모든 스핀들의 곱들을 다 더했다. 내가 이걸 두 번째 오퍼레이터. 스핀 컨피그레이션에 의해서 정해지는 어떤 값을 만들어내는 걸 내가 오퍼레이터라고 부를게요. 양적. 그건 아니지만. 그럼 이제 이 H가 뭐가 되는 거예요? H가 첫 번째 그 오퍼레이터에 결합되는 결합상수. 이렇게. K, nearest neighbor 상호작용이 두 번째 오퍼레이터와 결합하는 이제 결합상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편의상 여기다 원래 해밀토니안은 없었는데 여기다가 모든 사이트에 대해서 그냥 1이라는 숫자를 더하는 상수 오퍼레이터죠. 상수 오퍼레이터. 그 앞에 K0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하겠어요. 이제 그래서 얘를 그냥 세타 제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포멀리즘을 위해서 도입하는 거야. 에너지에 우리가 임의의 상수항을 다 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수항으로 그냥 세타 제로. 저걸 다 더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덧셈이 아니라 그냥 그 사이트에 대한 썸이 없는 것을 그냥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모델이 정해지면 이 모델의 세타들은 무엇이고 커플링 컨스탄트는 무엇이다. 이게 딱 정해진 거죠. 자, 그러면 항상 반복하는 얘기지만 이 시스템의 성질은 파티션 펑션에 의해서 결정되고, 파티션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커플링 컨스탄트의 함수고, 얘는 모든
스핀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 이 볼츠만 팩터를 다 더하면 그게 바로 파티션 펑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리 에너지 덴서티라고 하는 것은 책 F라고 쓸게요. 책에서는 G라고 썼는데 이제 이게 파티션 펑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 스핀의 개수. 자, 그러면 이 리노멀리제이션은 이제 블록 스핀 아이디어를 그대로 이제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리노멀라이즈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걸 결정을 합시다. 자, 리노멀라이제이션에서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해요.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한데 하나는 이제 콜스 그레이닝이라는 게 필요하고 하나는 이제 리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이제 이 콜스 그레이닝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블록 스핀은 어떻게 잡자, 여러 개 한 무더기의 스핀을 어떤 스핀으로 블록 스핀으로 어떻게 정해줄 것인가, 그 룰이 필요해야, 그 룰이 필요고, 그래서 우리가 스핀들이 이제 오리지널 스핀들이 있는데 내가 얘를 적당히 그룹핑을 해서 그래서 i라고 하는 것은 1번 스핀부터 이제 n번 스핀이 있는데 이 대문자의 블록 스핀은 그럼 몇 개가 되는 겁니까? 얘는 n 프라임이 되는데 얘는 원래 스핀에서 이제 l의 d승으로 나눠준 것만큼 되는 거죠. 하나의 블록 스핀이 l의 d승 작은 스핀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룰을 내가 어떻게 대체하겠다. 그 룰을 책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프로젝션이라고 불렀어요. 원래 이제 좀 노테이션이 더 엄밀하게 있어야 되는데 책에서는 그 정도 엄밀하게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엄밀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는 뭘 하는 거냐면 이 스핀 컨피그레이션, 오리지널 스핀 컨피그레이션이 있을 때 그 오리지널 스핀이 어떤 특정한 블록 스핀 컨피그레이션으로 변환시켜주는 오퍼레이터를 이제 P라고 부를 텐데 이 변환시키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디터미니스틱하게 하는 거예요. 소문자 S가 있었으면 대문자 S는 반드시 이렇게 정해져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확률적으로 소문자 S가 이렇게 있었으면 대문자 I가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도 될 수도 있는데 그런 확률을 정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얘는 반드시 요 오퍼레이터는 조건부 확률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내 현재 소문자 SI라는 스핀이 있는데 걔가 대문자 SI가 될 확률. 이제 그걸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얘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당연히 얘는 확률이니까 0보단 커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확률은 또 노멀라이즈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현재 소문자 SI가 있는데 대문자 I로 갈 모든 확률들을 다 더하면 얘는 이제 1이 돼야 되겠죠?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잖아. 조건부 확률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당연히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고요. 내가 저 오퍼레이터를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라는 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중요한 게 얘는 내가 블록 스핀을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오리지널 스핀이 뭐가 있었는데 난 무조건 플러스 1로 할래. 그래도 블록 스핀 이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는 되긴 하지만 그 블록 스핀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물리적인 의미란 건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물리적인 의미를 이
이제 보존하는 그런 식의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찾아주는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룰이 대칭성을 깨면 안 된다. 대칭성을 깨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 시스템에 마그네틱 필드가 없었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마그네틱 필드가 없었어요. 그럼 이제 스핀 업다운 시메트리가 있는 거죠. 스핀 업다운 시메트리가 있으니까 오리지널 시스템에 얘는 자, 집합기호 뺄게요. 귀찮으니까. 전체 스핀을 뒤집었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블록 스핀 확률과 이 조건이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된다. 이게 스핀 업다운 시메트리가 그대로 이걸 표현한 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오리지널 스핀이 플러스였을 때 내가 블록 스핀을 플러스로 했으면 오리지널 스핀이 마이너스 1이면 블록 스핀은 마이너스 1로 해야 된다. 그 확률을 똑같이 해야 된다. 스핀 업다운을 구별을 해서 누구를 더 선호하거나 누구를 덜 선호하면 안 된다.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항상 이제 주의해야 되고, 이게 물리적인 이제 의미가 있으려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프로젝션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머저리티 룰이에요. 머저리티 룰. 이건 뭐냐면은 이제 다수결을 사용한다는 건데, 내가 이제 이 스핀 예를 들어서 이 9개를 가지고 스핀 하나를 만든다 치면, 그러면 이제 내가 얘를 SI라고 하고 얘를 SI라고 한다면은, 머저리티 룰은 뭐냐면은 얘를 선택할 때 이 스핀들을 다 더한 다음에 그것의 부호로 택하겠다. 지금 스핀이 홀수 개가 있으니까 9개가 있으니까 얘네들을 더하면은 플러스 스핀이 많으냐 아니면 마이너스 스핀이 많으냐에 따라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잖아요. 그 부호를 따지겠다. 다수결을 따르겠다. 이제 이런 것을 다수결 룰이라고 불러요. 다수결 룰. 자, 이 다수결 법칙은 대칭성을 만족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대칭성을 만족하네요. 이걸 만족해요? 네, 만족합니다. 그렇죠. 이는 만족을 하죠. 이제 그럼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말은 이제 이건 디터미니스틱하게 하는 거예요. 딱 소문자 S가 정해지면 대문자 S가 딱 정해지는 건데, 이걸 저 포멀리즘에 맞추려면 이제 내가 이런 조건부 확률을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집합기호는 이제 생략을 했어요. 이제 얘는 굳이 저렇게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델타 펑션 SI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쓰면 바로 저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소문자 SI가 주어졌을 때 대문자 SI가 될 확률을 표시하는 건데, 그 확률은 다수결일 때만 1이고 다수결이 아닐 때는 0이다. 그러면 이제 앞에 세 가지 모든 조건을 다 이제 만족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규칙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얘는 조금 언뜻 보기에는 이제 엉망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훌륭한 룰이 이제 데시메이션 룰인데, 데시메이션은 뭐냐면은 지워서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처럼 똑같이 내가 오리지널 스핀이 9개가 있다. 그러면 내가 얘를 이제 블록 스핀 하나로 만드는데 앞에처럼 9개의 정보를 다 사용하지 않고 내가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려. 예를 들면 내가 이 가운데 있는 상태에만 내가 카피를 해오겠다. 나머지는 다 지워버리고 한 개의 정보만 사용하고 나머지 정보는 다 지워서 없애버린다. 그런 의미에서 데시메이션이라고 불러요. 얘는 뭐냐? SI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 S 5번으로 삼겠다. 뭐 이런 거야.
나머지는 난 신경 안 쓰고 5번째 스핀만 쳐다보겠다. 제가 아까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죠.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게 이 데시메이션이야. 4개의 스핀 가운데 왼쪽 아래에 있는 스핀만 가지고 데시메이션을 시켜서 보여드린 거고, 이것도 역시 만약에 내가 이것에 그 오퍼레이터 꼴로 한번 써주세요. 그러면 얘는 훨씬 쉽지 뭐. 자, 이렇게 있으면 얘는 델타 펑션이야. 블록 스핀은 5번째 스핀을 그냥 그대로 카피해라. 이게 데시메이션 룰이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 개념적으로는 제일 그렇게 보이는 게 머저리티 룰이지만, 이 데시메이션도 이 대칭성은 그대로 다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S를 다 뒤집어봐요. 소문자 S를 다 뒤집으면 이 델타 펑션 때문에 대문자도 다 뒤집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칭성을 이제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리노멀리제이션 그룹에 필요한 기본적인 룰을 내가 설정을 했어. 내가 블록 스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다. 이게 딱 정해져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블록 스핀의 개념을 가장 직관적으로 적용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제 스핀들이 살고 있는 실제 공간에서 내가 뭐 축소 복사하고 뭐 골라내고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특별히 이런 식의 방법을 이제 여기에서 출발한 모든 것을 포지션 스페이스 리노멀리제이션 그룹이라고 불러요. 포지션 혹은 리얼 스페이스 리노멀리제이션. 그럼 다른 데서 할 수 있나?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어요. 이걸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푸리에 스페이스에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모멘텀 스페이스의 리노멀리제이션 그룹이라고 부르고요. 네, 우선은 블록 스핀의 개념을 그대로 확장해서 하기 위해서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책에서. 자, 지금 이제 RG를 아직 안 한 거야. RG 이제 셋업만 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RG를 할 거다 해서 룰을 정했어요. 그러면 실제 미노멀리제이션 이제 할 텐데, 미노멀리제이션 이제 2스텝으로 나뉘어져. 하나는 코스 그레이닝이에요. 코스 그레이닝. 코스 그레이닝이란 건 뭐냐면은 내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룰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이제 이런 작업을 수행을 해서 원래 시스템의 커플링 컨스탄트가 K였었는데 블록 스핀의 커플링 컨스탄트는 K 프라임이 되더라. 요걸 찾아내는 그 과정이 이제 코스 그레이닝이에요. 코스 그레이닝. 자, 그건 언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오리지널 파티션 펑션이 여기 있습니다. 오리지널 파티션 펑션. 오리지널 파티션 펑션은 오리지널 스핀에 대해서 내가 얘를 다 더한 게 오리지널 파티션 펑션이죠. 파티션 펑션인데, 근데 내가 얘를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내가 여기다가 이제 요걸 써서 이제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쓰는 건 말이 돼요. 왜 말이 되냐면은, 이거라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아까? 이제 블록 스핀의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를 모든 블록 스핀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 다 더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1이 된다고 했잖아. 얘는 이제 그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파티션 펑션에다 내가 1을 곱했어요. 1을. 자, 기가 마음에 안 드네요. 이거 이제 괄호 열고 1을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이건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면 얘가 1이기 때문에. 얘는 1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 항등식에서 출발해서 내가 덧셈의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덧셈의 순서를 바꾸면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게 되는 거죠. 덧셈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이 괄호 안에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괄호 안은 뭐냐면은 내가 스핀들에 대해서 다 더하는데 오리지널 스핀을 다 더하는데 오리지널 스핀 중에서 블록 스핀의 값이 대문자 S가 되는 그런 애들만 골라서 다 모아라 이런 거죠. 그런 애들만 다 골라서 걔네들의 볼츠만 팩터를 다 모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모든 스핀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는 다 모아야 되는데 블록 스핀이 업인 애들만 그런 상태들만 다 모아서 파트션 펑션 계산하고 그다음 블록 스핀 값이 다운인 상태들만 다 모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볼츠만 팩터를 다 더하고 그래 놓고 나중에 블록 스핀에 대해서 다 더하면 원래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제 이게 물론 어렵죠. 이게 물론 당연히 이제 모든 스핀 컨피그레이션에서 다 더하는 건 어려운데 파트션 펑션 원래 우리가 못 구하잖아요. 어려운 건데 심지어 더 어려워졌어. 그냥 덧셈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한 조건을 만족하면서 덧셈을 하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더 어려워졌는데 아무튼 이거 다 했다고 칩시다. 어쩌고 저쩌고 내가 힘들게 이거 다 했어요. 그러면 나온 이 결과물은 누구에 의존하냐면 오리지널 스핀에 대해서는 내가 썸메이션을 다 해버렸으니까 다 해버렸기 때문에 대문자 SI에만 의존하는 어떤 함수가 되겠죠. 어떤 함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함수를 이렇게 쓸게요. 그냥 어떤 함수가 돼버렸어. 근데 그 함수는 대문자 SI에만 의존해요. 대문자 SI에 블록 스핀에만 의존해. 자, 요 과정을 이 덧셈을 해서 여기까지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콜스 그레이닝이라고 불러요. 내가 오리지널 스핀을 블록 스핀 컨피그레이션에 해당되는 그것에만 그 상태만 유지한 상태에서 오리지널 스핀을 다 더해서 날려버리는 것을 콜스 그레이닝을 하고 그럼 콜스 그레이닝을 하면 어떤 대문자 S들만의 함수의 어떤 볼츠나 웨이트 비슷하게 생겼는데 내가 이걸 구했다고 쳐요. 구했다고 치면 내가 얘를 이런 꼴로 쓰는 거지. 이런 꼴로 exponential kn 프라임 세타 n 내가 이런 식으로 다 골라서 쓸 수 있겠죠. 이거 다 해봤더니 블록 스핀에 걸리는 마그네틱 필드가 얼마고 블록 스핀의 nearest neighbor interaction 크기는 얼마고 블록 스핀의 뭐 이러한 조합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값은 얼마고 이걸 다 찾아낼 수가 있겠죠. 내가 요 덧셈만 할 수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과정을 이제 콜스 그레이닝이라고 불러요. 콜스 그레이닝. 그래서 원래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 오리지널 해밀토니안 원래 스피닝 개수 n개였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얘는 K0 더하기 K1 SI K2 SI SJ 뭐 이제 이런 쭉 이런 이 오퍼레이터들의 조합으로 오리지널 해밀토니안이 있었다고 하면은
n개의 스핀, n 프라임 개의 스핀들을 설명해주는, 근데 걔는 이제 블록 스핀에 대한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 블록 스핀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K0라고 하는 커플링 컨스탄트는 어떻게 변하고 K1은 어떻게 변하고 K2는 어떻게 변하고 그 룰을 다 찾은 거죠. 그걸 찾는 게 콜스그레인이야. 그래서 찾았다. 그럼 결국 이제 이 콜스그레인의 결과로서 내가 이제 얻는 건 뭐냐면은 내가 n번째 커플링 컨스탄트가 n번째 커플링 컨스탄트를 구해봤더니 걔는 오리지널 커플링 컨스탄트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걔 어떤 함수가 되겠죠. 얘네들이 변환되는 함수가 되겠는데 그 함수를 그냥 뭐 R, L 이렇게 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커플링 컨스탄트의 변화된 요걸 찾은 요 관계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RG 이쿠에이션이라고 불러요. 리노멀리제이션 그룹 이쿠에이션 혹은 리노멀리제이션 그룹 플로우라고 불러요. 플로우. 이건 노테이션이야. 얘가 이제 커플링 컨스탄트가 변하는데 그럼 이 변화되는 걸 함수 관계를 내가 생각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함수를 R이라고 부르자. 리노멀리제이션이니까 그 R이라고 부르고 이 L은 뭐냐? 그냥 리노멀리제이션이 아니라 이 길이의 B가 L만큼 변화되는 그런 블록 스핀의 사이즈 길이의 배율을 L만큼 변화시켰다. 이런 뜻에서. 자, 제가 이제 아까 RG는 2스텝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 스텝은 뭐냐? 그 다음 스텝은, 이제 리스케일링이야. 리스케일링. 이 리스케일링은 뭐냐면은, 이제 오리지널 스핀들은 이렇게 촘촘히 있었단 말이죠. 이제 이 오리지널 스핀은 촘촘히 있었어요. 레티스 컨스탄트가 이제 A0였는데 그에 반해서 블록 스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블록 스핀이 이제 듬성듬성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한 칸 요 사이의 거리가 원래 레티스 컨스탄트는 이제 L배만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이런 블록 스핀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결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오리지널 해밀토니안과 코arse grained 해밀토니안이 똑같은 격자 위에 있는 스핀을 기술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래 레티스 컨스탄트가 파란 거의 레티스 컨스탄트가 블록 스핀의 레티스 컨스탄트가 A0 곱하기 L이었는데 내가 이 길이 재는 것을 축척을 변화시켜서 그냥 이제 레티스 컨스탄트 원래 오리지널 스핀들의 레티스 컨스탄트로 줄여주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동영상 보셨을 때는 이 2x2로 코arse graining을 한 다음에 얘네들을 축소 복사해서 옆에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 축소 복사를 하는 거예요. 축소 복사. 코arse graining으로 다 한 다음에 이 축소 복사는 그냥 축소만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축소 복사를 했으면 이 결과로 이제 이 두 개를 지금 현재 포지션 스페이스에서는 이 리스케일링은 이제 따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따로 생각하지만 원래 레티스 컨스탄트 L배가 되는데 도로 내가 줄여서 그냥 레티스 컨스탄트 A0라고 생각하겠다 뭐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생각하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뭐 다른 뭐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컨티뉴엄 리밋에서 뭔가를 할 때는 이 리스케일링도 이제 직접 이제 해야 돼요. 레티스를 할 때는 뭐 따로 우리가 할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과정을 합친 것을 우리가 이제 리노멀리제이션이라고 부르고, 그럼 그 리노멀리제이션 결과로 우리가 얻는 거는 결과로서 우리가 얻는 것은 RG flow 혹은 RG equation이라는 것을 얻었고요. 얘는 뭐냐면은 커플링 컨스탄트가 어떻게 변해 나간다.
그것을 알았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파티션 펑션 한번 생각해 보자. 파티션 펑션 원래 이제 이것의 오리지널 파티션 펑션은 커플링 컨스턴트는 K였고 스핀의 개수가 N개였죠. 근데 이제 나중엔 스핀 개수가 줄어들었고요. 커플링 컨스턴트는 바뀌었죠.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파티션 펑션은. 파티션 펑션은 어떤 관계 있을까요? 오리지널 파티션 펑션과 변환된 시스템 파티션 펑션은 같습니다. 이 파티션 펑션은 둘이 서로 같아요. 왜냐? 내가 RG를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오리지널 파티션 펑션이죠. 이게 오리지널 파티션 펑션이고, 이게 변환된 시스템의 볼츠만 팩터고, 변환된 시스템의 모든 스핀에 대해서 다 썸메이션 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환된 시스템에서 스핀이 파티션 펑션이잖아. 우리가 RG를 어떤 레퍼런스에서 했냐면, 파티션 펑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이제 그 조건 하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시죠? 이게 오리지널 파티션 펑션인데 이건 변환된 시스템 파티션 펑션인데 보시다시피 다 등호잖아요. 다 똑같이. 파티션 펑션은 불변이고 그럼 프리에너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프리에너지는 양변을 로그를 취한 다음에 그 스핀의 개수로 나눠주는 거죠. 여기는 여기 요 위의 식에다가 내가 이제 로그를 취하고 마이너스 KBT를 곱하고 요거를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좌변은 파티션 프리 에너지가 됐죠. 우변은 어떻게 됐나요? 우변은 어떻게 됐습니까? 파티션 펑션을 로그를 취해서 그러면 이제 이 프리 에너지처럼 됐네요. 프리 에너지처럼 됐는데 근데 여기서는 스핀의 개수가 n'인데 여기 n으로 나눴잖아요. 더 많이 나눴네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되는 거죠. 요게 되는 거고 얘는 L의 마이너스 D승 요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우리가 RG라면 우리가 이제 서머다이내믹 시스템에서의 모든 물리적인 성질은 파티션 펑션 혹은 이제 프리 에너지를 알면 다 아는 건데 프리 에너지 사이의 관계식을 아는 거예요. 프리 에너지 일종의 점화식을 아는 거예요. 커플링 컨스턴트가 3일 때 프리 에너지와 2일 때의 프리 에너지는 이런 관계가 있다. 저런 관계가 있다. 물론 내가 3, 2라고 했지만 이런 관계를 있는 이런 RG 플로우 혹은 RG 이퀘이션으로 연관을 갖는 모든 커플링 컨스탄트에서의 프리 에너지들의 어떤 관계식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이게 이 모델 시스템의 거의 모든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리스케일링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현재 커플링 컨스턴트가 K일 때의 코릴레이션 랭스를 쟀어. 길이를 쟀다. 내가 여기서 또 길이를 잴 수 있겠죠? 그럼 변환된 커플링 컨스턴트에서 길이를 쟀어. 그럼 둘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둘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L배만큼 차이가 납니다. 여기다 곱하기 L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내가 이만한 거리, 내가 원래 RG 하기 전에 이만한 거리였는데 얘를
RG를 하면 코스 레이닝 할 때 그대로 남아있는데 내가 리스케일링 하니까 길이를 줄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correlation length는 줄어든단 말이에요. L배만큼. 따라서 바뀐 커플링 컨스턴트에서 correlation length는 원래 correlation length의 L분의 1이다.